얘기 들어보니까 스스로 참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서동주 씨도 참 단단해진 것 같아요. 좀 안 단단한 것 같아요, 아직. 지혜 씨 보니까 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저 너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주 씨도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이 싸우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당연히 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남아있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예.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냥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 피해 있어야 되나? 그래도 어른이 되면 이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는 뭐 상황에 의해서 또 본인들의 성격이 또 다름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슬퍼져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분의 불화가 네.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제가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냥 기사를 안 보면 네. 제 이름을 검색 안 하면 그거에 좀 영향을 덜 받으니까 저는 그렇죠. 괜찮았는데 한국에 있는 이제 동생이나 동생. 엄마는 훨씬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는 막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보다는 네. 네. 그냥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 걱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단 한국에 최대한 많이 나오고요. 짧게라도, 그랬어요? 예, 주말에라도 해서 뭐 금요일 날 왔다 월요일 날 가더라도 미국에서? 네, 잠깐이라도 보고 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 엄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나 한 달 있다 또 와.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고 가고 맨날 전화하고 매일 문자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엄마하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버지하고는.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네. 그냥 화가 많이 나 있으셔가지고 아.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랑. 네,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왜냐면 사실 가족 중에서 저랑 그래도 아빠가 제일 친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아버지랑 제가 뭐 취미도 비슷해요. 영화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그런 공통분모가 있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편을 든 게 돼서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좀 단절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대화를 못했죠. 아, 그래요? 네. 꽤 오래됐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걸 다 처음 해봤거든요. 이제 이혼 이후에.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고 막 은행도 가고 막 이런 우리에게는 굉장히 흔한 일들이 엄마한테는 다 새로운 조그만 도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이루고 나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생기죠. 아, 나도 독립적으로 혼자 어디에 떨어져도 어떻게든 살 수 있구나. 나도 돈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즐겁게 살고 계세요. 정말 저는 그 엄마가 네. 딸이 있었기에 홀로 서기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딸이 용기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그 여자들 이혼이 되게 두려운 건 그 모든 남편이 했던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엄마가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도움을 드렸어요, 옆에서. 근데 제가 항상 조금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이혼을 먼저 마무리했었어서 엄마한테 내가 선배다 내 말만 들어라 안심해라 별일 없을 거다 나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늘 안심을 좀 하게 선배로서 엄마를 후배를 가르쳐 줬구나. 네, 걱정하지 마. 엄마 요때 슬픈 시기야. 요것만 조금만 참으면 아시죠? 이게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처음에 좀 우울하지 괜찮아 정상이야. 또 다음 달 되면 또 버텨줘 이렇게 계속 그걸 미리미리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나라는 이혼 가정을 보는 시각이 뭐 많이 뭐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거든.
미국은 어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래요? 일단 미국 사람들은 네. 만나면 직장에서든 어디든 네. 뭐 나이, 뭐 안 가족 물어보죠. 관계, 아, 그런 걸 결혼 안 유무를 묻지. 안 물어보고 서로 우리 알아간 그거부터 다음에 맞아. 너 몇 살이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친해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사실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매일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이럴 정도라면 무조건 말린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의 현재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식 때문에라도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차선의 선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고도 있지만 법조계에서조차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고 조정위원도 말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폭행, 폭력, 학대, 예, 그리고 아주 대놓고 하는 외도, 나 배째라 뭐, 그죠? 그리고 아주 극심한 네. 인격적 결함이 있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이혼을 차선책으로 권하기도 하죠. 예. 자, 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고 그 빈자리와 가난으로 저희 남매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챙겨주던 누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뒤에는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제 불우한 가정사는 그런 연애에 발목을 잡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그 결핍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최행순이라고 합니다. 예. 최행순 씨 6살 때 네, 6살 부모님이 때. 이혼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무당을 하셨거든요. 예. 무당을 네. 하셨는데 그때 아빠가 그렇게 있는 그릇이나 이런 걸 다 때려 부시는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예. 네. 그때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서 아빠는 저를 데려다 키운다고 했고 엄마가 누나를 데리고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했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요. 그렇게. 그러면 헤어졌어요. 누나는 엄마가 데려가고 네. 또 아빠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근데 엄마가 누나를 다음날에 저희 집 마당에 버리고 가가지고 에? 저희 엄마가 누나를 마당에 버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네 다시 다음날에 그래서 아빠가 그거 발견하고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누나하고 같이 컸네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또 가세가 기울었다면서요. 엄마가 아빠 이름으로 빚을 져가지고 카센터 했던 게 망하고 결국은 직업이 없어지니까 아빠가 술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근데 그래도 저희 키우시려고 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시고 여름에는 그런 노가다나 아니면 배를 타셔서 하시거나 그 동해 쪽이었거든요. 가을에는 송이 캐고 겨울에는 또 노가다 하는 계절직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방일을 하시고. 네네네. 그런 가세가 기울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월세를 내면서. 네. 그래서 집도 너무 싫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싫고 하다 보니까 가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서 자거나 밖에서 자거나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혹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네. 친구 집에도 가고 이랬을 때 쟤는 엄마가 안 계시대. 뭐 이런 그 이혼에 대한 편견의 느낌 뭐 이런 걸 받은 기억이 있나요?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저의 사정을 다 알고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잘 놀았는데 근데 친구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5명의 친구랑 같이 놀러 가면은
제가 인사할 때만 좀 안 받아주는 그런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진짜요? 그런 시선을 느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는 눈빛도 너무 싫었고 네. 그냥 좀 그렇게 싸늘한 눈빛에 좀 제가 많이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요? 네. 그때가 몇 학년 때예요? 그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같이 살게 됐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네, 처음엔 좋았어요. 어. 왜냐면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이제는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한 2달인가 3달 지나니까 그런 학대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새어머니한테? 네.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뭐예요? 잘못이 아닌데 네. 너가 마치 잘못한 것 마냥 만들어서 때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억울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TV가 망가졌었는데 네. 저는 TV를 안 봤거든요. 근데 너 때문에 TV가 망가졌다면서 갑자기 막 때리고 어머나. 뭐 받아쓰기를 했었는데 한 개 틀릴 때마다 그냥 좀 많이 맞았었어요. 이거는 학대야 그런 거예요. 아빠도 그거 알고 나서 둘이서 많이 다퉜거든요. 네. 그래서 10개월 만에 바로 또 다시 이혼하고 뭔가 10개월 동안 되게 힘들다 보니까 이혼했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네, 해방감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의지하던 누나가 잘못됐다고. 누나가 알바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CT 찍자 했는데 그때 집이 좀 많이 가난하고 CT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뭐 그런 것까지 하냐 안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죠. 그 검사를. 그러고 나서 누나가 새벽에 야간 알바하러 편의점 갔었는데 다음날 누나 친구한테 전화 왔거든요. 네. 누나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고. 어머나.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서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누나한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가 뇌출혈이어가지고 아, 그때 사망을 했죠. 누나가. 그때 충격이 컸겠어요. 누나를 많이 의지했었을 텐데. 엄청 커가지고 솔직히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누나 사진을 보는데 사진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나가 어떻게 보면은 엄마하고 누나 역할을 다 했던 거고 누나가 거의 저를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중에는 용돈도 누나가 주고 그랬었거든요. 아빠보다 더 큰 존재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를 잃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일이 있었다면서요. 누나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빠가 술을 더 먹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아빠를 아예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네. 아빠 술을 먹던 말던 제가 그냥 냅뒀거든요. 네. 원래 누나가 항상 막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지치고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가 3개월 뒤에 아빠가 새벽에 갑자기 깨우더라고요. 구급차 부르라고 갑자기. 그래서 봤는데 바닥에 막 피가 있는 거예요. 구급차 타고 병원을 가는데 계속 피가 나더라고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피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그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유. 아니 그러면 19살이라는 나이에 네, 혼자 결국은 된 거.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 엄마 안 왔어요? 아유. 네, 안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서? 누나하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고 거기 그 고향에 강이 있거든요. 네. 강에다 뼈를 뿌려줬는데 응.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누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잠자다가 가족 꿈을 꾸는데 너무 당연히 살아있는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딱 자다 일어났을 때 없잖아요. 그럼 되게 공허하거든요. 마음속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새벽에 글로 많이 갔어요. 강으로. 대교 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싶어서. 네. 그러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제가 공부도 안 했고 진짜 가진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막막함 속에서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럼 내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28살인데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요. 아니 참 근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사실 생존 능력이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네. 네.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3 때 누님, 그죠? 네. 누나 아버지가 아버지. 3개월 간격으로 돌아가고 네. 자기를 돌봐줘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 문제를 일개 가족한테만 맡기는 건 사실은 폭력입니다. 아. 이 사회가 거두어주고 이 국가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온전히 19살 청년 혼자가 지금 28살 때까지 온전히 짊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미 대단한 힘을 이미 갖추고 계신 거니까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공허함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조금 그 어색한 면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솔직히 제 환경을 감출 필요도 없었지만은 계속 저도 모르게 치부인 것 마냥 좀 감추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성 관계에서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는데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가족이 다시 생겼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었어?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항상 생각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뭔가 하는 행동? 그런 걸로 제가 많이 터치도 했고 같이 부모님이랑 밥 안 먹으려고 하면은 제가 밥 좀 먹으라고 부모님이랑 부모님 잔소리도 하고. 있을 때 잘해라 잔소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뭔가 남자친구보다 아빠 같다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과하게 몰입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많이 뭐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전 최영순 씨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인생 목표가 제도적인 결혼을 하는 게 우리 인생 목표는 아니거든요. 28 아직 너무나 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사귀어 보세요. 그래서 내 가정사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모가 반대할 것 같아서 사귀는 것조차 거절하시면 한번 걸러주는 거죠. 배우자 선택 이론에 여가망 이론이 있는 건데 아주 고마운 거고 많이 사귀어 보시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행순 씨의 10년 후는 어떨까요? 진짜 성공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항상 평범하게 살고 싶다가 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가 꿈이다 보니까 평범하게 살려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 자신한테. 세상에 19살까지 저렇게 인생의 험한 일, 저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래요. 되겠어요, 인구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몇 번을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찾아서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천천히 행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다 보면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중반 그래. 정도까지 평생 네. 고생 다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순탄하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가정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